돌아설 수 없어. 이제 어른해줘요. 감추인 진실. 50대 아이돌로 불리고 있는 양준일 씨, 1991년도에 리베카라는 곡으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됐었죠. 그리고 재미교포 출신인데 이듬해인 2집 앨범 가나다라 마바사를 내고 활동을 했는데 좀 호불호가 강한 노래이긴 했습니다. 저는 그 얼마 전에 음악 방송을 나갔어요. 근데 양준일 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봤는데 정말 음악 자체가 옛날 노래 같지가 않아요. 밀리지 않아요. 나름 또 다시 돌아와서 유행을 창조한 뭔가 트렌디한 느낌도 들었고 무대를 엄청 즐기시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요즘 대세 중에 대세고요. 저희 엄마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얼마 전에 팬미팅을 또 하셨어요. 그리고 광고도 찍으셨더라고요. 지금 나왔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스타일리시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찍으신 광고예요. 정말 동안이에요. 진짜 그냥. 저 당시에 저 노래가 참 파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파격적. 야, 멋있으세요. 저는 얼마 전에 뵙고 왔거든요. 양준일 씨를. 12월 31일 날 팬미팅이 열리기 전에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저게 갑자기 잡혔어요. 기자들이 엄청 짜증이 날 만도 한데 나왔더라고요. 그냥 대사라는 걸 느낀 건데 제가 일찍 좀 갔는데 이미 앞에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팬미팅은 훨씬 더 훈데도 미리 와 있는데 오신 그 여성분들 중에 적잖은 분들이 모피를 입고 그렇게 모피 입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 막 10대 막 패딩 입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아 맞아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 팬미팅 앞에는요. 정말로 그냥 다양한 연령층이 있었고 각 세대별로. 네, 굉장히 독특한 풍경이었어요. 양준일 씨가 빅뱅의 지드래곤이랑 많이 닮으셨잖아요. 너무 똑같더라. 네, 그래서 탑골 공원에 지디라는 그 별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닮았다. 와, 이건 너무 똑같다, 이거는. 저거 봐, 너무 똑같아. 아 진짜로 닮았다. 와, 이건 너무 똑같다, 이거. 같은 사람 같아. 그러니까 저 당시 한쪽만 걸치는 게 거의 정상적이지 게 안 보일 때. 진짜 파격이었지. 저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 못했죠. 이상한 선풍.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요즘 스타일이다 진짜. 맞아. 저런 머리에 두건이라든지 저런 것도 진짜 요즘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진짜 가죽 자켓, 와. 지금 딱 홍대 나가면 사실 저런 친구들 정말 많아요. 너무 세련됐다. 네, 두 분이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패션 감각도 굉장히 닮았어요. 그리고 이 양준일 씨 같은 경우 키가 한 178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디의 장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워낙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어서 옷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패션 감각은 아무래도 좀 타고난 것 같아요. 옷을 보면 이게 내 몸에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거는 패션 센스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황을 궁금해했던 팬들이 그렇게 많아졌는데 이 여론에 힘입어서 이 제이채널의 슈가맨에서 수소문 끝에 양준일 씨를 미국 플로리다에서 찾아내서 이렇게 소환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대단하네요. 사실 한국에 안 오려고 그랬대요. 왜냐면 자기가 가족이 있고 어린 아이가 있는데 자기가 이걸 당장 서빙을 안 하면은 밥을 못 먹으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자기 이걸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걸 모두 도와준다는 약속을 받고 오게 됐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정말 보기 힘들었어요. 결혼은 했어요? 네. 했구나. 근데 슈가맨이 끝나고 나서도 사실 그 식당에서 서빙을 하셨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그거는, 맞아요. 네, 네. 한국인들이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봤는데 이제 슈가맨 방송 이후로 다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서빙을 하는데 영광이라고 막 사람들이 이런 한대를 해줬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어요. 한국에 이제 완전 내려
데려오시려고 준비 중이시니까. 양준일 씨가 지금은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계신데 네. 안타깝게도 그 활동 당시에는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고 해요. 네. 지금 봐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볼 땐 진짜 이상했어요. 그때 볼 때는 너무 앞서가. 이게 왜냐면 이범학 씨처럼 잘생겼는데 굉장히 발라 노래, 반듯하고 선이 고운 노래. 근데 양준일 씨는 뭔가 이게 약간 뭐랄까 그때 표현으로 날라리의 끝, 파격의 끝.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특이하다는 말로 하셨는데 솔직히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비호감 가수였어요. 왜냐하면 약간 손짓이나 이런 게 중성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젠더 역할이 확실하게 나눠졌을 때였기 때문에 양준일 씨의 그런 중성적인 모습이 굉장히 비호감처럼 좀 보였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양준일 호감이었어요. 씨가 굉장히. 제 스타일의 안무였어요. 알아보셨구나. 잘해. 머리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기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하면 그럼요. 진짜 춤은 왜냐면- 똑같겠는데요? 그 양준일 씨의 음악을 두고 시대를 앞서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돌려 얘기하면은요 시대를 잘못 타고 난 거예요. 양준일 씨의 무대를 보면은 매번 좀 달라요. 왜냐면 이분이 짜여진 대로가 아니라 동선이 너무 자유롭고 하다 보니까는 제가 기대했던 뭐가 아니라 자꾸 딴 걸 보여주시니까 카메라 감독들이 진짜 막 뭐라 그랬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는 다 리허설 한 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무대마다 정말 기억나는 게 다 달랐어요. 진짜 퍼포먼스가. 리허설하고 본방 들어가면 다른 짓 풀리게 하니까 숨났던 기억도 나는 것 같아요. 양준일 씨는 예쁘장하게 생기긴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독특해. 이렇게 머리도 그때 곱슬머리에 이렇게 묶고 이렇게 몇 개 풀고. 단추를 셔츠 단추를. 느낌 나죠, 마이클 잭슨. 이게 그래서 약간 비호감일 수 있겠다 싶어요. 사실 대부분 다 정장이었거든요. 정장에 거의 뭐 구급 공무원처럼 입으셨잖아요, 거의. 그래도 조금 이렇게 구급 공무원보다 무대에서 해야 되는데 뽕도 넣고 약간 특이하게 했지. 금색 단추도 받고. 근데 보세요. 이범학 씨하고 이덕진 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파격이에요. 저렇게. 저것도 파격인데. 저런 색깔도. 저것만 딱 봤을 때 너무 비교가 너무 비교되니까. 그때 분위기랑 너무 튀지 않나요? 저희 때는 그 친구가 미국에서 왔어? 미국에서 살았어? 아, 그럼 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고 넘어갔을 뿐이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보면은 댄스 리듬의 아가씨라는 노래가 있는데 당시에 좀 너무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그 네, 방송 심의에 걸렸었어요.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영어 가사가 너무 많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때는 뭐 염색머리도 이제 방송에 나오면 안 되고 두 번 쓰고 막 이랬을 때니까 사실은. 93년도에 기쁜 우리 젊은 날이란 프로그램에 나왔다가 방송 정지를 당했는데 그때 심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무분별한 외국어 및 비표준어 발음 구사로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 및 바른 언어 생활을 저해시켰다. 이때 방송 정지를 얼마나 당했을 것 같으세요? 한 달? 3개월. 비일비재 했어요. 3개월을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비일비재 되죠. 했어, 진짜. 갑자기 생각났는데 박정훈 씨 그 네. 먼 날에 그 형, 박정훈 씨도 있다. 맞아. 네, 그 형도 미국에서 좀 맞아. 맞아요. 미국 근데 출신이에요. 네. 그 양준일 씨랑 비슷한 경우죠, 예를 들면. 그 리허설 도중에 뭐가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마이크 열고 이제 톡백 열고 얘기하는데 욕을 한 거야. 박정훈 씨한테. 욕을 하니까 끝나고 그 국장실에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서 제가 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짐작감이 정당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는 대들었다고 또 방송 정지 그때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했었어요. 심하네. 네. 알았구나. 많은 분들이 그럼 영어 한국말 좀 못한다고 방송 정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는 별의별 이유로 방송 정지가 많았어요. 근데 양준일 씨도 당시에 이런 여론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게 아까 가나다라 바바사 그 곡 얘기했잖아요. 그 곡에 그 양준일 씨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디스하는 곡의 내용의 내레이션을 실었어요. 뭐 이렇게 머리가 기냐? 어쭈 귀걸이까지 했어. 와 너무 잘 어울린다. 멋있어. 뿅가. 야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좀 독특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네. 앞서간다는 생각을 오히려 정작 본인이 한 적이 없고 아 그냥 한국하고 안 맞는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타일을 바꿀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도 꿋꿋하게 활동을 하던 이 양준일 씨에게 가수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요? 정말 그래도 꿋꿋하게 활동을 하던 이 양준일 씨에게 가수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요? 양준일 씨가 재미교포 출신이라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왔는데 6개월마다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이제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도장을 받을 때가 돼서 내가 한국말이 좀 서툴다 보니 지인과 함께 이 출입국 사무소에 함께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여권을 들고 간 이 지인이 도장을 못 받았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받았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너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양준일 씨가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게 싫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1993년도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J채널 휴가맨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금 와서 사실 이거를 뭐 어떻게 증빙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30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이 양준일 씨가 굳이 논란일 수 있는 이런 얘기를 꾸며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결과적으로 적어도 불이익을 받았던 어떤 사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양준일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가 글로 표현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면서 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예전의 음반이 지금 중고시장에서 고가에 지금 팔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전 곡을 모아서 재편곡을 해서 팬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가수로서 활동을 지금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놀란 건 뭐냐면요. 양준일 씨 최근 무대를 보고서 마치 뭐 그동안 오랫동안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갈고 닦아온 것 마냥 무대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정말 내추럴본 싱어 같은 느낌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다른 일을 오랫동안 하셨으면서도 여전히 저런 어떤 끼를 계속 가지고 계실까. 그래서 오히려 쭉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지 않을까. 그래요. 네. 50대 양준일 씨가 나와서 20대 양준일에게 영상 편지를 쓴 게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준일아, 네 뜻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 이 말 한마디로 정말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힐링의 아이콘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존재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